잠들기 힘들고 새벽마다 깨는 분들,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두면 뇌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수면이 끊길 때마다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죠. 저는 25년간 수면과 노화를 연구해 온 김태훈 박사입니다. 이 현상을 수천 명의 사례로 직접 확인했어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피부에만 바르던 바세린이었죠.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본 분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밤새 뒤척이던 분들이 4시간, 5시간 연속으로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린이 뇌 건강과 숙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단순한 습관이 수면제를 대신할 만큼 강력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수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을 청소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지죠. 특히 65세 이상 분들은 이 청소 기능이 약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늘리고 술을 마시고 그냥 참고 견디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연구실에서 직접 검증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장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새벽마다 깨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구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2세 이영자님은 1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해왔습니다. 밤마다 두세 시간마다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새벽까지 뒤척였죠. 낮에는 늘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져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뭘 사야 하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걱정 끝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영자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눈밑은 시커멓고 말씀하실 때도 힘이 없으셨죠.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밤에 몇 번이나 깨시냐고요. 이영자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4~5번은 깬다고. 그때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진다고요. 저는 아주 작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잠자기 전 발바닥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이영자님은 의아한 표호로 물으셨죠. 피부에 바르는 게 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체온 조절이 수면의 핵심이라고, 바세린이 그 역할을 도와준다고요. 그날 밤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4시간 연속으로 주무셨어요. 이영자님은 믿기지 않는다며 전화를 주셨죠. 이틀째엔 6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뒤엔 수면제 없이도 새벽까지 푹 주무셨어요. 딸분이 영상통화로 보여주신 이영자님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지셨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바세린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증상만 억누르려 하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 장애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면을 망치는 요인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뇌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5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습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잠이 자주 끊기면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거든요. 이 물질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하버드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나 높았습니다. 72세 이영자님도 바로 이런 형태의 수면 장애를 겪고 계셨어요. 이분은 밤 11시에 주무시지만 새벽 1시, 3시, 5시에 규칙적으로 깨셨습니다. 그때마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잠드는 시기였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제대로 된 청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깊은 잠 단계에 들어가야 독성 물질이 배출되는데 계속 얕은 잠만 자니까 뇌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30분만 어긋나도 혼란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수면제 장기 복용은 자연 수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뇌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새벽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저녁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이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는데요. 카페인은 최소 6시간 동안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요. 오후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미국 수면재단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이나 줄었습니다.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저녁 7시에 항상 아메리카노를 드셨어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밤 12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저녁 커피를 끊어보시라고요. 박영수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보셨어요. 놀랍게도 3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12시에 누워서 12시 반이면 잠들더래요. 게다가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한 달 뒤 다시 뵀을 때 박영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습관이 자기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오후 3시 이후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초콜릿이나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 아직도 드시나요? 취침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도 큰 문제예요. 오늘은 11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체 시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3,000명의 수면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취침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차이 나는 분들의 불면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7배 높았어요. 70세 이정민님은 평일엔 밤 10시에 주무시지만 주말엔 드라마를 보시느라 새벽 1시에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셨죠. 낮에도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도 많이 나더래요.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주무시라고요. 드라마는 낮 시간에 보시거나 녹화해서 평일 낮에 보시라고 했죠. 이정민님은 처음엔 답답해 하셨어요. 주말은 좀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고요. 하지만 2주만 시도해 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월요일 피로가 사라졌고 일주일 내내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의 취침 시간 매일 일정하신가요? 침실 환경도 정말 중요합니다. 온도, 빛, 소음, 이 3가지가 수면의 질을 좌우해요. 연세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침실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밤에 깨는 횟수가 3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뇌는 체온이 내려갈 때 잠들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이 너무 더우면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75세 김순자님은 아주 작은 LED 불빛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공기청정기에 달린 파란 불빛이었는데요. 이게 밤새 켜져 있었던 거죠. 김순자님은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불빛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테이프로 가리라고 권했죠. 그날 밤부터 김순자님은 새벽에 깨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작은 불빛도 뇌를 각성시킨다는 걸 직접 체험하신 거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좀 서늘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아요. 암막 커튼이나 아이마스크를 활용해서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가로등 불빛, 달빛까지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너무 추운 환경도 각성을 유발하니 적정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침실 불빛이나 소음 때문에 깬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이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요인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요. 미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불안도가 높은 노인분들의 불면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68세 이정호님은 자식들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큰아들 사업이 어렵고 딸은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고 걱정이 끝이 없으셨죠. 누우면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복식호흡 훈련을 권했습니다. 잠자기 전 5분만 배로 숨을 깊게 쉬는 거예요. 이정호님은 처음엔 시큰둥하셨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지만 매일 밤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전화가 왔어요. 신기하게도 걱정이 좀 덜하고 잠도 잘 온다고요. 복식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시키거든요. 한 달 뒤엔 불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지만 밤에는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취침 전 5분만 복식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뇌를 각성시키니까 자기 일 시간 전엔 끄시는 게 좋아요. 특히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은 절대 피하세요. 요즘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시나요? 이 5가지만 조정해도 수면의 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주 깨는 습관, 저녁 카페인, 불규칙한 취침 시간, 침실 환경,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여러분의 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세린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이 어떻게 수면의 질을 바꾸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거예요. 피부 보습제가 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이 체온 안정이 바로 깊은 잠으로 가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잠들 준비를 할 때 체온을 천천히 낮춥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뇌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히려 각성되는 거죠. 바세린을 바르면 체온이 부드럽게 유지되면서 뇌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게 숙면의 시작이에요. 상처 부위에는 바르지 마세요.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불편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얇게 펴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잠들기 30분 전쯤 손목 안쪽이나 발바닥에 동전 크기만큼만 덜어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발바닥에 바르셨다면 양말을 신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오늘 밤 이 방법을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단 하루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힘드신 분들은 확실한 효과를 보실 겁니다. 바세린을 바르는 부위는 연령에 따라 달리 하시는 게 좋아요. 50대에서 60대 분들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손목 안쪽에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손목 안쪽에는 혈관이 가까이 있어서 체온 조절이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또 손목을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돼요. 70대 이상 분들은 혈류 개선을 위해 발바닥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초 혈액순환이 약해져서 발이 차가워지는데요. 바세린이 이 부위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면서 전체적인 순환도 도와줘요.
74세 최영희님은 평생 손발이 차가우셨는데요. 발바닥에 바세린을 바르고 양말을 신으니까 발이 따뜻해지면서 금방 잠들더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발에 상처가 잘 생기고 감염에도 취약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발 대신 손목에 바르시는 걸 권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샤워 후에 조명을 낮추고 바세린을 바른 뒤 복식 호흡을 5분간 실시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손목파인가요? 발바닥파인가요? 둘 다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양쪽 다 바르기도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바세린의 효과는 누적형입니다. 하루 이틀 해봤다고 바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7일은 꾸준히 실천해야 제대로 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72세 이영자님도 첫날에 4시간 주무셨지만 일주일 뒤엔 7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잖아요. 하루 이틀로 단정 짓지 말고 일주일은 꼭 지켜보세요. 3일째쯤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일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샤워하고 조명을 차단하고 바세린을 도포하고 복식 호흡을 하는 순서로 루틴을 고정하세요. 이 루틴 자체가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가 돼요.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순서를 반복하면 뇌가 학습해서 더 빨리 잠드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65세 정미선님은 루틴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밤 9시 30분 샤워, 10시 조명 끄기, 10시 5분 바세린 바르기, 10시 10분 복식 호흡, 10시 20분 취침,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셨죠. 2주 뒤에는 몸이 알아서 반응하더래요.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온다고요. 이게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일주일 이상 유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습관이 되면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 바세린 루틴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아요. 바로 향기예요.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향을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바세린 자체는 무향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을 베개 옆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후각은 뇌와 직접 연결돼 있어서 진정 효과가 빨라요. 76세 김정숙님은 라벤더 오일을 베개에 묻혀서 사용하셨는데요. 바세린 루틴과 함께 하니까 10분 만에 잠드시더래요. 전에는 30분에서 1시간씩 뒤척였는데 말이죠. 향기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세린을 바를 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세요. 특히 발바닥은 지압점이 많아서 가볍게 눌러주면 전신 이완 효과가 있어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각성되니까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하시면 됩니다. 손목에 바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목 안쪽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르면 심박수가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명상 효과를 가져와요. 바세린을 바르는 2분, 3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하시면 좋아요. 여름엔 양을 좀 줄이시고 겨울엔 조금 더 바르세요. 여름에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여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겨울엔 건조하니까 좀 더 넉넉하게 발라도 괜찮습니다. 69세 오성민님은 여름에 바세린을 포기하셨다가 가을에 다시 시작하셨어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끈적이는 게 싫으셨대요. 그런데 가을에 다시 하니까 역시 효과가 좋더래요. 이분은 이제 계절별로 양을 조절해서 1년 내내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이 있었어요. 바세린은 그냥 피부용 보습제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바세린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뇌의 숙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수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깨는 습관이 계속되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입니다. 이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얼굴엔 생기가 사라지고 우울감도 커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과 바세린 루틴을 실천하시면 수면제가 필요 없는 안정된 잠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낮 동안 활력이 넘쳐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뇌가 건강하게 유지돼서 치매 위험이 확 줄어들죠. 72세 이영자님 기억하시죠? 이분은 10년간 수면제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매일 밤 바세린 루틴을 실천하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시고 저녁 카페인도 끊으셨죠. 그 결과 7시간 연속 숙면을 취하시고 낮에는 손주들과 활기차게 놀아주실 수 있게 됐어요. 68세 박영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0년간 저녁마다 마시던 커피를 끊고 바세린을 손목에 바르기 시작하셨죠. 지금은 12시에 누우면 12시 반엔 잠드시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이분은 이제 골프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너무 피곤해서 골프는 꿈도 못 꿨는데 말이에요. 70세 이정민님은 불규칙한 취침 시간을 바로잡고 침실 온도를 18도로 맞추셨어요. 바세린을 발바닥에 바르고 양말을 신는 습관도 들이셨죠. 월요일마다 겪던 극심한 피로가 사라졌고 일주일 내내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분은 요즘 자원봉사도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체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젠 여유가 생겼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7일간 취침 전 바세린과 복식호흡 루틴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열쇠임을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날은 준비만 하세요. 바세린 하나 준비하시고 어디에 바를지 정하세요. 손목 안쪽이 좋으실지 발바닥이 좋으실지 결정하시는 거죠. 양말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밤 9시 30분쯤 샤워를 하시고 10시에는 조명을 어둡게 낮추세요. 10시 5분쯤 바세린을 동전 크기만큼 손이나 발에 얇게 펴바르세요. 그리고 10시 10분부터 5분간 복식호흡을 하세요. 배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10시 20분엔 침대에 누우세요. 셋째 날이 고비예요. 어떤 분들은 이날 오히려 더 안 잘 수도 있어요. 이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같은 루틴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지나면서 점점 잠들기가 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곱째 날엔 확실히 달라진 걸 체감하실 겁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느껴지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결정하시면 돼요. 이 루틴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요. 제 경험상 7일만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거의 다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한번 좋은 잠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다른 습관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저녁 카페인 끊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지키기, 침실, 환경 정비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시는 거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바세린 루틴으로 일주일, 거기에 카페인 조절 추가해서 일주일 취침 시간, 규칙화해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쌓아가세요. 한 달 뒤엔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돕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자연적으로 높이는 생활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햇빛을 언제 어떻게 쬐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바세린 루틴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결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경험을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모든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면 나머지 3분의 2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바세린 하나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